안녕하세요. DDR부동산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수가 지정되면서 맹지가 돼버린 사례입니다. 질문: 비도시 면지역에서 주택을 멸실하고 일종 근생으로 개축하려고 면사무소에 건축 신고를 하였더니 진입로 일부의 사용승낙을 받아오라고 합니다. 현재 주택의 진입로는 수십 년간 사용해온 현황 도로로서 실제 너비는 충분하지만 지독도로만 보면 자동차 통행 공간이 조금 부족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윗부분에 있는 주택 두 채 중 오른쪽에 있는 주택을 멸실하고 그곳에 카페를 지으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진입로가 문제가 되는데 아래쪽에 있는 진입로 부분을 보면 현황은 자동차 두 대가 교행할 수 있을 정도로 넓죠. 그런데 지적도로 보면 오른쪽이 타인의 토지이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보수와 타인 토지 사이에는 자동차 통행 공간이 조금 부족합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비도시 면지역에서 지목이 대인 대지에 개축을 위한 건축 신고를 하려면 건축물의 규모, 용도 등이 크게 변경되지 않으면 개발행위 허가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형질 변경 목적 개발행위 허가는 받았고 또 건축 목적 개발행위 허가에서도 동일한 용도이고 규모가 그리 크게 바뀌지 않으면 개발행위 허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비도시 면지역은 건축법 44조에 의한 접도 의무가 없고 자동차 통행로만 있으면 건축은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허가권자 입장에서는 개발행위 허가가 중요한 건데 오랫동안 사용해온 마을길이 사유이면 그 사유인 마을길에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제한됐느냐 여부와 그리고 오랫동안 사용했던 주민들의 통행권, 그러니까 공익과 사익을 다음과 같이 비교해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건축 신고 및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살펴보면 비도시 면지역은 이제 건축 신고라도 개발행위 허가가 의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 의제되는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허가와 비슷하다고 앞서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허가 기준을 살펴보면 먼저 비도시 면지역은 건축법 제44조에서부터 47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진입로는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통로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서 진입로는 1000제곱미터 미만의 주택 및 근생은 마을길 및 농로로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현황 도로가 마을길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사유인 현황도로 소유자가 배타적 사용권을 주장하면서 통행을 막으면 건축법과 국토계획법에서 요구하는 통행로가 안 될 수 있으므로, 그러니까 허가 기준에 미달될 수 있으므로 허가권자는 신중히 판단해야 하나, 이 현황 도로는 국유 도로가 2m 정도 되는 국유 도로에 실제 사용은 3m 이상으로 사유지를 같이 사용해 왔던 것이므로 수십 년간 사용해온 주민들의 통행권에 대해서 허가권자가 어떻게 판단할 거냐. 그러니까 그 안에 주택 두 채도 있고 주변이 가수원이기 때문에 농로로, 그러니까 마을길 및 농로로 수십 년 동안 사용해온 그 통행권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공익과 사익을 비교 교량해서 판단해야 된다라고 대법원이 말하고 있죠. 판결문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에 따라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의 원소유자가 이를 소유하게 된 경위와 보유기간, 이를 공공의 사용에 제공한 경위와 그 규모, 그 제공에 따른 이익 또는 편익의 유무, 위치나 형태,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소유권 보장과 공공의 이익 사이의 이 비교 형량을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심리 판단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20타 246-630 판례에 글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황도로 소유자의 소유권을 보호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소유자가 스스로 배타적 사용권을 포기했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제한될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해서 소유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또 통행권, 공공이익을 비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사유지가 마을길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은 폭이 1m 내외로서 길이는 6m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국유지 도로가 2m가 있고 그 오른쪽으로 1m 정도를 1m 너비를 길이는 6m 정도를 현황도로로 이용해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현황도로, 지금 현재 마을길로 사용되고 있는 현황도로가 있는 필지의 지목은 과수원이나 지목이 과수원인 그 필지는 오랫동안 보호수 앞에 있는, 그러니까 마을에 큰 나무가 있는 그런 놀이터로 사용되고 있어서 사실상 배타적 사용권을 잃었다고 볼 수도 있고 폭 6에서 8m이므로 단독으로는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필지입니다. 그 필지가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왼쪽에 지적도가 있죠. 그래서 윗부분에 그 빨갛게 되어 있는 그 필지의 윗부분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국유도로가 지나가고 그 국유도로는 2m인데 2m로는 통행이 부족했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1m 정도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어 왔다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관습상 지역권을 대법원은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즉 1m를 당연히 도로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길을 어떻게든 만들어 줘야 되는 허가권자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는데 이 필지는 폭이 6m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단독으로 건축은 사실상 불가능한 거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필지와 합해서 건축한다고 해도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필지의 옆은 내 건축 신고를 넣은 내 토지이므로 현황도로 소유자가 추후 개발을 하려고 할 때 결국 나와 협의해서 마을길을 만들어야만이 이 현황도로 소유자의 땅도 개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이 서로 합의를 하게 되면 마을 전체가 좋아지고 마을길이 살아날 수 있으므로 허가권자가 그냥 사용수납을 받아오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소유자가 사용수납을 못하겠다고 목리를 부렸을 때는 허가권자도 좀 나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즉 비도시 면적의 마을길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통행권을 보호할 책임도 있기 때문에 소유자가 민원을 제기하지 않으면 사용수납을 요구할 필요는 없을 것이고 또 민원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쪽에 이런 얘기들을,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시면 오른쪽에 보면 사실상 도로로 쓰고 있는 건데 왼쪽의 지적도를 보면 이 도로가 사실은 폭이 1m로서 폭이 한 6m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1m는 도로로 내놓고 나머지 땅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이웃하고 상의할 수 있도록 그 현황도로 소유자에게 좀 설명을 해줄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이 필지가 언제 어떤 이유로 현황도로로 사용되고 있는지 정확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허가권자는. 왜냐하면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진입로의 너비는 지목도는 지적도의 너비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목이 도로여야 된다거나 아니면 지적도상으로 너비가 꼭 있어야 된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지목과 상관없이 사실상 통로이면 건축허가도 가능하고 개발행위 허가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진입로의 너비는 지목도는 지적도의 너비가 아니라 실제 현황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황도로 소유자가 스스로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제공한 근거가 있다면 사용수납을 굳이 요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판례 하나 보겠습니다. 어떤 토지가 개설 경위를 불문하고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 즉 공로가 되면
그 부지의 소유권 행사는 제약을 받게 되며 이는 소유자가 수인해야 하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해당된다. 따라서 공로 부지 소유자가 이를 점유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공로로 제공된 도로 철거, 점유 이전 또는 통행 금지를 청구하는 것은 법 질서상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권리 남용으로 봐야 된다라고 대법원 2020-229-239에서 판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판결을 통해서 유권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뭐냐? 이미 어떤 이유가 되든 이미 공도가 되었다면 소유자는 받아들여야 한다. 소유자가 도로를 철거하란다든지 또 통행을 금지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권리 남용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나중에 이 현황도로 소유자가 허가청이나 또는 지금 건축 신고 받은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면 사용료 부분은 혹시 문제가 될 수 있을지 모르나 도로를 철거한다든지 통행 금지를 청구하는 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그런 판결입니다. 특히 주변의 필지가 원래 하나였는데 분할해서 매각하면서 그 진입로를 만들기 위해서 바로 이웃 필지가 지목이 도로로 바뀌었고 또 현재 현황 도로를 소유자가 도로로 인정했기 때문에 두 채의 주택이 존재할 수 있었다면 이 현황 도로는 배타적 사용권이 폭이 제한된 마을길이라고 해석해도 재량권 일탈 남용이 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앞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분할해서 매각하면서 만들어진 그런 통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서 확실하게 정리가 됐죠. 배타적 사용권이 사실상 제한됐다. 공로를 이용해야 되는 통행권을 보호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2016-264556이라는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미 두 채의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고 또 혹시 주변이 한 필지가 분할돼서 나간 것이라면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허가권자가 재량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음 네 번째, 만약 현황도로 소유자가 배타적 사용권을 주장한다면 쉽게 건축 신고를 수리하면 안 되지만 여러 정황을 봐서 허가청이 현황 도로로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소유자가 협상이 잘 안 되는 상태이므로 주의토지 통행권 소송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굳이 주의토지 통행권 확인 소송을 받아오라고 하는 것보다는 허가권자가 재량권을 발휘해서 소송 없이 허가할 수도 있을 겁니다. 대법원 판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공로란 사실상 일반 공중은 통행에 제공되는 도로를 말하고 그 개설 경위나 법령에 따라 정식으로 개설된 도로인지 여부를 가리지 않는다. 따라서 어떤 도로가 일반 공중의 자유로운 통행이 보장된 공로에 해당하면 공로에 이미 연결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에게 그 공로 통행을 위하여 굳이 민법 제219조의 주의토지 통행권을 인정할 필요는 없다. 이걸 이제 반대로 해석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공로로 이미 연결돼서 사용되고 있는 도로라면 그리고 일반 공중의 통행로가 된 마을길 같은 것이라면 주의토지 통행권을 굳이 인정할 필요가 없이 허가해도 될 것이라는 거죠. 만약 도시지역이면 도로관리대장 및 건축물대장의 배치도로 배타적 사용권의 포기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공부에 나타난 근거만으로 건축법도로 지정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대법원이 해석을 하고 있지만 비도시 면지역은 지정 의무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만들어졌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다를 수는 있겠으나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배타적 사용권이 포기됐다고 볼 수 있어서 조례도로로 만들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반면 비도시 면지역은 오랫동안 마을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항공사진, 주민증언 등으로 명확하다면 만일을 대비해서 이 사용수납 없는 이용권 분쟁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추후 이용자가 소유자와 손해배상을 하겠다는 각서를 받고 허가할 수도 있을 거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적극 행정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을길 또는 농로 이어서 배타적 사용권이 포기된 사유 도로 인지에 대한 판단도 허가권자의 재량권이기 때문에 우선 재량적으로 사용락이 필요 없다고 해석하면서도 혹시 있을지 모르는 나중에 분쟁을 생각해서 지금 건축 신고자한테 각서를 하나쯤 받아두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겁니다. 다음 5번째, 이곳은 사실상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고 지적도 너비도 자동차 통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두 채의 주택이 지어진 후에 보호수구역 경계를 넓게 지정해서 사실상 통행로는 있지만 지적도만으로는 약 50cm가 부족합니다. 그런 이유로 허가청이 건축 신고를 수리하지 못하겠다면 보수구역을 지정한 곳과 협의할 필요도 있다는 것이죠.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의 밑부분은 지금 너비 3m 정도로 포장이 되어 있는 도로이고, 이 3m 중에 2m는 국유지 도로이고 1m는 사유지입니다. 이렇게 포장이 돼서 이 밑에 하수관로까지 묻혀 있는, 그러니까 이미 공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위쪽으로는 지금 보이는 건물 앞에 자동차 2대가 보이는데 왼쪽에 있는 것이 지금 보호수입니다. 근데 이 보호수 구역을 밑에 경계를 돌로 만들면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하게 왼쪽에 보호수 경계를 만들었고, 그 오른쪽은 지적도상으로는 공간이 2m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통행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허가를 못 해주겠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보호수구역을 지정하는 곳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 주민의 행복을 책임져야 할 지자체가 보호구역을 지정하면서 기존 마을길을 없애버렸기 때문입니다.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부서와 비도시 면적은 건축법 도로 지정이 필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상충되지 않으니까 그냥 보호수구역을 마음대로 지정해버린 거예요. 이건 또 잘못이지만, 더군다나 내 토지까지, 내 토지, 그러니까 지금 보호구역 바로 옆에 있는 자동차가 있는 곳은 사실상 내 땅입니다. 내 진입로입니다. 그러니까 내 건축 이번 신고에 통행로로 쓸 수 있는 사유지라는 것이죠. 근데 이 사유지에다 보호구역을 지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보호구역 경계를 50cm 정도 이전해도 보호수 지정과 관리에 지장이 없다면 경계 이전을 합의해서 지적도 도로를 침범하지 않으면서 불법 점용한 보호수도 합법적으로 보호해야 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지목이 도로인 내 진입로도 불법 점용하고 있다면 그것도 정식으로 사용하라고 사용락 해주고, 또 지금 현재 경계가 잘못되어 있는, 그러니까 기존의 마을길을 없애버리면서 너무 잘못 만들어 놓은 부분을 50cm 정도 양보해서 이렇게 보호수구역도 잘 지정되고 불법 점용도 없어지는 이런 어떤 묘안을 지자체는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 사례를 정리하면 20여 년 전부터 주택 두 채의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던 마을길 및 농로에 지자체가 보호수구역을 설정해서 주민의 통행로가 없어졌다면 허가청은 어떤 방법으로든 마을길의 통행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비도시 면지역에서 허가청이 지적도만 보고 사실상 통행로가 없어 건축 신고 및 개발행위 허가를 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재량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하는 무책임한 행정입니다. 그러므로 지자체장은 건축 신고 및 개발행위 허가 부서와 비법정 도로 유지 관리 부서, 그러니까 지금 국유인 그림을 보시면 이 빨갛게 되어 있는 게 국유인 도로입니다. 그런데 국유 도로니까 이게 비법정 도로거든요. 이걸 관리하는 부서의 책임도 사실은 있습니다. 비법정 도로 관리하는 부서와 보호수구역 지정하는 부서가 둘이 협의가 사전에 됐어야 되는데 안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유지까지 불법 점용해 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비법정 도로 유지 관리 부서 그리고 보호수 관리 부서의 해석이 서로 다르다고 허가권자는 방치하지 말고, 그러니까 개발행위 부서, 건축 부서, 비법정 관리 부서, 그 다음에 보호수 관리 부서, 이런 것들은 각각 자기네들이 집행해야 될 법령이, 그리고 중앙행정부의 지침이 다르지요. 그렇다고 해서 서로 따로 노는 것을 허가권자가 그냥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허가청의 감사부서에서는 각 부서의 의견을 수합하여
건축 신고가 수리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제대로 행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신고는 신규가 아니고 개축입니다. 개축은 당연히 여러 가지 완화 규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지자체가 없애버린 마을길을 살려달라는 것이므로 적극 행정을 펼쳐도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될 이유가 전혀 없어 건축 신고를 수리하는 부서에서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